안녕하세요. 팀스페이스 드론입니다.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론 원스톱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비행 승인, 촬영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민원 신청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민원 신청을 하기 전에 첫 번째는 공역 확인이 우선 필요한데요. 공역에는 비행 금지 공역, 비행 제한 공역, 관제권 등 다양한 공역들이 존재하고 비행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공역과 그렇지 않은 공역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왼쪽에서 두 번째 지도로 확인하기 내용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지역이 검색이 가능한 팝업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공역과 지역, 그 다음에 구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마우스 휠로 확대를 해서 좀 볼게요. 수도권이랑 인천, 경기도 지역을 일부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빗금쳐져 있는 거는 금지 공역, 초록색으로 서울을 감싸고 있는 구역은 제한 구역이고요. 공항시설로 대표적으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관제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을 하셔야 되는데 금지, 제한, 관제권에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비행 승인과 촬영 신청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공역 이런 곳은 조종자 준수사항만 준수한다면은 조건에 맞는다면은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주소 검색을 눌러보시고요. 주소 검색 눌러보시면은 현재 비행을 하고자 하시는 지역을 검색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 원미구 부천로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한번 찍어 볼게요. 검색해서 나온 지역은 보시면은 관할기간 비행 승인 필요라고 현재 나와 있고요. 이걸 눌러보시면 안내사항 비행 승인 필요라고 나옵니다. 해당 지역은 드론 비행 시 관할기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일반 공역에 한번 마우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비행 승인 불필요라고 되어 있고요.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내사항 비행 승인 불필요, 주간 고도 150m 미만,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공역을 확인하셨을 때 비행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확인이 되시는 부분들은 비행 승인까지는 안 넣으셔도 되고 촬영 신청만 넣으셔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공역 확인이 끝났으면은 본격적으로 민원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신청 들어가셔서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비행 승인 대상 사전 확인이라고 내용이 나오고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비행 승인 대상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 비행장치 또는 자체 중량 12kg 초과, 길이가 7m 초과하는 무인 비행선. 두 번째, 고도가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관제권 및 비행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이 세 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반드시 비행 승인을 사전에 받으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질문 1 내용을 보시면은 해당 사항 없죠. 고도가 150m 이하로 하실 때는 아니요. 비행하는 지역이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등에 포함이 됩니까? 네.
하면은 비행 승인 대상이라고 나오고요. 이것마저 아니요 라고 하면은 비행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촬영 신청 페이지 메인으로 이동하기, 두 가지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가 해당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촬영 승인만 따로 하셔도 됩니다. 네라고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팝업 창인데요. 항공 촬영 신청 안내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보면은 22년 12월 이전에는 항공 촬영 사전 허가에서 항공 촬영 사전 신청으로 변경됐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항공 촬영 사전 신청이란에서 민원인들이 촬영 금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 항공 촬영을 신청하면 지역 책임 부대가 촬영 금지 시설의 유무를 안내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신청 민원에 대한 촬영 금지 시설 유무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시설 명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신청하신 포인트를 기점으로 동서, 북동쪽 몇 킬로, 몇 미터에 금지 시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3번 개활지 등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경기도 시흥시에 거진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요.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제 자연스럽게 좀 정보를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제가 시흥시에 거주를 하는데 부산에 가서 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신청하고 안내를 받아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4번 촬영 금지 시설이 촬영될 시 법적 책임은 항공 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기관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했으면은 확인 닫기 눌러주시면은 이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부분, 주소 총 5가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은 본인의 생년월일에 알맞게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부분은 개인, 촬영업체, 관공서 중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오른쪽에 주소 검색을 눌러 주시고요. 주소를 입력 후 검색하겠습니다. 검색 하단에 나오는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 후 선택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세 주소 상세 주소까지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이렇게 하면은 신청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비행 계획에서는 비행 기간, 촬영 기간, 비행 목적, 목표물, 비행 방식, 촬영 용도, 비행 구역 이렇게 총 7가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행 기간은 빈칸을 눌러서 원하시는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촬영 기간도 빈칸을 눌러서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행 목적은 오른쪽에 레저 비행 창을 클릭해 보시면은 항공 방제부터 비행 실기 시험까지 선택할 수 있는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사진 영상 촬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비행 방식도 마찬가지로 시계 비행을 눌러보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시계 비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비행 방식까지 설정을 마쳤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비행 구역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행 구역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비행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목표물과 차량 용도, 비행 구역,
고도, 순환고도, 항속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예시로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드론을 촬영하는 설정으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주소 검색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비행 구역을 설정할 주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 후 검색, 마우스 휠로 해당 구역을 확대 한번 해보시고요. 지도상에 주소 검색된 내용을 이제 포인트로 반경이 현재 100m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조금 포인트를 옮겨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냇물 공원 중심으로 반경 100m가 설정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반경을 좀 넓히고 싶다 하시면은 오른쪽 비행구역에서 반경 이거를 수치를 조금 더 넓게 주겠습니다. 200으로 하면은 중심 포인트로부터 200m 반경으로 확대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수치를 계속 옮겨가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50m로 설정할 거고요. 목표물은 유치원생 드론 촬영이라고 하고요. 촬영 용도는 유치원생 가을 촬영이라고 대략적으로 기재를 할게요. 고도는 145로 설정하고요. 순환고도와 항속 요거는 200과 10으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목표물 촬영 용도, 비행구역, 고도, 순환고도, 항속 다 설정이 되었으면은 오른쪽 하단에 반드시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등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비행구역에 있던 빈칸들이 다 정상적으로 기입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장치에서는 종류, 모델명, 제작자, 규격, 소유자, 촬영 구분, 용도, 운영 유형, 자체 중량, 전화번호, 사진 용도, 촬영 장비 명칭과 종류, 제작 번호 총 13가지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종류에서는 빈칸을 눌러서 무인, 멀티콥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델명은 가지고 계신 드론의 모델명 자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매빅 3로 신청하겠습니다. 매빅 3로 기입을 했고요. 제작자는 DJI, 규격은 드론의 가로, 세로, 높이의 사이즈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드론을 소유하고 계신 분의 이름을 기입하고요. 촬영 구분은 청사진, 시각, 동영상 중에 해당하시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는 비영리와 영리 둘 중에 해당하시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유형 또한 비연구용과 연구용 해당하시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중량은 오른쪽 빈칸을 눌러서 가지고 계신 드론, 신청하려고 하는 드론의 무게에 해당하는 탭을 눌러서 신청을 하고요. 전화번호는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사진 용도는 비행 계획에서 작성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입을 해주고요. 촬영 장비 명칭과 종류는 매빅 3 같은 경우는 24, 162 두 가지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유무, 보험 가입 유무는 용도가 영리 목적이신 분들은 가입을 하신 상태로 오른쪽에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미가입 상태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작 번호는 드론에 붙어있는 시리얼 넘버를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 시리얼 넘버 제작 번호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 링크를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매빅3의 시리얼 넘버 제작 번호를 기입해 주고요. 오른쪽 하단에 추가 버튼, 반드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빅3의 기체 정보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비행 장치는 마무리가 됩니다. 조종자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 경력 총 5가지를 입력하게 되고요. 소속과 직책은 개인이 아닌 촬영업체나 관공서일 경우 기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명, 조종할 사람의 이름을 기입을 해주시고요. 생년월일, 조종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을 기입을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고요. 주소는 주소 검색을 누르셔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셨으면은 검색, 나오는 주소 맞는지 확인 후 클릭, 하단에 상세 주소까지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격번호 또는 비행 경력, 자격증이 1종부터 3종까지 있으신 분들은 91- 숫자 6자리 해당하는 거 기입하시면 되고, 4종은 교육이수증명서나 교육이수증에 적혀져 있는 번호를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추가 버튼, 요거 반드시 추가를 해서 조종자 숫자 1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조종자는 마무리가 됩니다. 첨부 파일에서는 초용량 비행장치 사진, 재원 및 성능표, 조종자 증명 총 3가지를 첨부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종자 증명의 경우 1종부터 3종은 자격증의 앞뒷면, 사진이나 스캔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4종은 수료증을 첨부해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재원 및 성능표, 조종자 증명 3가지를 첨부하겠습니다. 파일 선택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파일 업로드 클릭하시면은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첫 번째인 사진 기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재원 및 성능표 파일 업로드 해서 재원 및 성능표를 첨부하겠습니다. 조종자 증명 파일 업로드 자격증 첨부하시면은 3가지가 첨부가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파일 첨부는 마무리가 됩니다. 첨부 파일까지 마무리가 되셨으면은 하단으로 이동해서 개인정보 제3자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체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하단에 내려오면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항목에 동의함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란색 바스인 접수를 누르시게 되면은 접수는 완료가 됩니다. 저는 유튜브 공유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수는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럼 원스톱 신청 접수까지 마무리되셨으면은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이력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하셨다고 해서 바로 비행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이페이지 이력을 통해서 추가 사항이라든지 보완 사항이 없는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필요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마이페이지 민원 신청 이력을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이제 신청했던 민원의 목록과 처리 상태 2가지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기간을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처리 상태를 보면 신청과 처리 중, 처리 완료, 보완 요구, 승인 불필요 총 5가지 형태의 신청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상단 마우스 커서 쪽 보시면은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인 경우에도 신청 번호를 클릭하여 민원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원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은 처리가 완료됐음에도 추가로 보완 요구라든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피드백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 완료된 것 중에 항공 촬영 신청에 대한 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박스에서 놔주시고 보안 사항으로 나옵니다. 기아의 항공 촬영 신청권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보시면은 신청 지역은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비행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고요. 반드시 비행 승인을 득한 후 항공 촬영을 실시해주기 바라며 촬영 금지 시설이 포함 여부는 관련 안내 첨부 문서로 확인해. 첨부 문서는 요 상단에 있는 요거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처리 완료에 이어서 보완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신청을 통해서 제출했던 민원이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내용 이런 게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할 때 보완 요구가 발생되고요. 보완 요구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보안 사항에서 안내가 나옵니다. 신청하신 초경량 비행장치 중 요거는 제 드론의 신고 번호고요. 기종에 대한 사진, 제연 및 성능표, 보험증권에 관한 정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드론 2대를 신청을 했는데 한 대에 대해서 사진과 제원 및 성능표, 보험증권이 정보가 확인이 어려워서 요거를 다시 신청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승인 불필요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은 닫기 눌러주시고요. 보안사항에 보시면 신청하신 지역은 주간, 그러니까 일출 후 일몰 전에 가시권 내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m 이하, 기체 고도 150m 미만의 경우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공역을 확인했을 때 금지, 제한 이런 것들이 크게 걸려있지 않으면은 신청 없이 가능은 한데 단 이제 주간 낮 시간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이 25km 이하일 때, 그 다음에 기체의 고도가 150m 이하로 비행할 때는 비행 승인 신청 없이, 그러니까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라는 피드백 내용입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부족하고 지루했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